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다 좀 섭렵했다고 하면 너무 자랑인가요? 수익률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20년에 200배라는 계산을 했었거든요. 1년에 30%씩 네. 수익을 내면 20년에 200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지금 제가 슈퍼개미 주식 투자편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4탄이에요. 1탄이 슈퍼개미 김정환님, 조회수가 350만 회. 그다음에 2탄이 강방천 회장님, 거의 조회수가 벌써 한 180만 회. 3탄이 이제 배진환 대표님도 조회수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4탄이 또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간 딸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 딸리지 않으세요. 이 시청자분들 혹시 모르실 수 있을까봐 우리 세무사님에 대한 제가 가벼운 소개를 드리면, 야, 또 주식 투자 보면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서 수익률 대 지분 공시 도서 출간을 한 사람은 이제 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그걸 최초로 달성하신 분이라고. 뭐 최초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요. 네. 이제 제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슨 자부심이냐면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수상을 한다라는 것은 네. 단기 단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죠. 그쵸, 기간이 짧으니까. 뭐 한 6주 정도에 뭐 100%, 200%, 300% 수익을 네. 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4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4년이었어. 키움증권에서. 그리고 5% 지분 공시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단기 매매의 영역이 아니고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중장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5% 룰을 지키려고 이제 지분 공시를 하시는 분들을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슈퍼개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5% 지분 공시를 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식 책을 2권을 냈는데 야. 경험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재무관리나 경제학, 회계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이론들과 제가 겪은 경험을 이렇게 합쳐서 책을 네. 2권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슈퍼개미가 이제 벌써 4탄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재테크 전문가분들을 만났고 이렇게 이력이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분을 처음 봤어요. 일단 학부가 한양대학교 경리학과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양대학 경리학과 출신에 출간하신 책이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이랑 하나가 삼박자 투자법. 투자법, 그렇게 개인적으로 2권의 책을 출간하셨고 네. 심지어 또 그 허영만 하백님의 주식 타짜, 네, 여기에 이제 8명의 투자가 중 한 명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8명 여기 계시네요, 여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 4년 연속 수상, 2013년부터 16년. 네, 맞습니다. 13년도에는 3위, 14년도에 1위, 15년도에 3위, 네. 16년도에 2위, 그리고 심지어 샘표식품 지분 공시 최대로 했던 게 뭐 9점 몇 퍼센트 됐던 것 같아요. 9.76%. 네네. 그 당시에 9.76%가 네네. 금액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제 기억에는 네. 생표식품의 시가총액이 네. 그 당시 뭐 이제 뭐 한 1000억대 후반이었어요. 2000억 뭐 약간 못 미치는 수준. 네. 그러니까 뭐 2000억에 10%면 200억이니까 한 180억, 190억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신문기사 찾아보니까 세무사님께서 두 번째 대주주였다면서요. 뭐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샘표식품에 뭐 친척이 있으세요? 혹시 샘표식품에 숨겨진 아들? 전혀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주식을 20년 이상을 했는데 네. 뭐 단기 매매도 했었고 뭐 심지어 뭐 파생 상품에 해외 선물에 네. 거의 모든 투자 대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중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또 느끼게 되죠. 그래서 주식 쪽에서 중장기 투자하기 전에 부동산 쪽에서 좀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서 부동산 공부를 좀 제대로 했었거든요. 2011년 뭐 이 정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한 3년 이상 공부했는데 네. 부동산 공부를 했을 때 느낀 게 확실히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죠. 네. 나랑 약간은 다르구나. 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중장기 투자하려고 했던 자금을 네. 주식 쪽에 그냥 중장기 투자를 하자. 네.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야 이런 회사는 뭐 망하겠어? 더군다나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 네. 이런 회사들 중에 음식료주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를 그렇죠, 했듯이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시는 뭐 CJ 제일제당이나 대상, 농심, 샘표식품 이런 종목들은 네.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장기 투자로 접근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네. 뭐 샘표식품을 찾았던 거고, 또 하나는 이야. 그 당시에 사실 샘표식품의 매력은 네. 저는 이제 연두라는 신제품을 봤었거든요. 연두요? 네, 뭐 연두해요 뭐 이런 CF가 있었던 아. 그 자연 뭐 조미료, 액상 조미료라고 하는 그렇군요. 요리를 안 하시니까 저도 잘 안 해서 사실 저도 제가 직접 써본 적은 없지만 네. 주부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이야. 받았던, 그래서 뭐 샘표 간장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이 있었고 네. 뭐 연두라는 신제품이 있었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생각에 이제 중장기 투자로 포지션을 늘려가다 보니까 이야. 5% 지분 공시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네. 5% 지분 공시가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1조짜리를 5% 지분 공시를 하려면 500억이었을 것이고 아, 그렇죠, 뭐 그렇죠. 10조짜리를 5% 지분 공시를 하려면 네. 5천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자산은 안 되는데 야. 이제 뭐 이 샘표식품은 그 당시 이제 뭐 한 1,800억, 1,900억이 됐던 네. 종목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분 공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니, 제가 샘표식품에 제가 학생 시절에 샘표식품에 이제 입사지원서를 내기 위해 기업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기업 탐방을 갈 때 세무사님은 이제 지분 공시를 하는. 클래스가 너무 다른 거지. 자, 아직 소개가 또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CFP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 요게 또 고급 자격증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요즘 뭐 재테크, 재무설계에 네. 굉장히 젊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재경 분야의 자격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뭐 제가 취득한 세무사 자격증이랄지 아니면 또 이런 CFP 재무설계사,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이랄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어하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젊었을 때 딴 건 아니고요.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사실 주식 투자도 오랫동안 잘해왔고 네. 또 뭐 세무사라는 직업을 취득하면서 재테크의 한 분야인 또 세무도 이제 잘하게 됐고, 그렇죠. 뭐 부동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재무설계사라는, 공인 재무설계사라는 자격증까지 따면 제 주변 분들에게 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확실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욕심에 취득을 하게 되었었어요. 이게 CFP가 AFPK 따고 난 다음에 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저 예전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증권맨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한 26살 때 살짝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무사 자격증에 RFM, 일반 운용 전문 인력 자격증까지. 세무사님 이러고 보면서 든 생각이, 이분 주식 투자를 하면 정말 꼼꼼하게 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책을 출간한다든가, 실전 투자대회에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지분 공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심지어 사실 지분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전 투자대회는 정말 단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주식을 어린 나이에 뭐 한 28 이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젊었을 때 돈도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죠. 그죠, 오늘 그죠. 샀다가 야 이거 뭐 2배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돈 50만 원, 100만 원으로 저도 그 당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당연히 단기 매매였고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다 좀 섭렵했다고 하면 너무 자랑인가요? 요거 너무 궁금해요. 실전 투자 대회는 보통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네네. 거기서 단기로 승부를 볼 때와 일반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장기, 중장기로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게 크게 좀 뭐가 다른 건가요? 주변에서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좀 큰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봤고 한데요. 네.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건, 특히나 수익률 대회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결국 목표는 수상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단기간에 내가 뭐 100%, 200% 수익을 내야지. 그러면 공격적인 매매라는 것은 결국은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단기 매매고, 이제 중장기 투자는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종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동성은 적지만 적게라도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이제 장기 투자고,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둘 다를 잘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스페셜리스트와 멀티플레이어. 네. 근데 이제 한 분야, 정말 한 분야에서도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인 분야를 잘해갖고 우리가 명인이다, 명장이다 이런 이름을 떨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스타일과 타입에는
좀 한 분야는 좀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제 타입이 맞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해외 선물도 하고 국내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을 같이 하는 게 사실 저희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일단 세무사님께서는 주식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제가 이제 IMF 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96년도에 군대를 가서 99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약간 늦게 갔습니다. 20대 중후반에. 군대에 있을 때쯤 이제 제대하면 뭘 해야 되지? 그쵸. 원래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의 꿈이 있었거든요. 제대하면 주식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안에서라도 단돈 진짜 뭐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넣고 해보자. 전화 주문이라도 해보자. 그럼 그때가 한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한 상병 때쯤 계좌로 휴가 나와서 트고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로만 쳐도 뭐 20년은 확실히 넘었고요. 한 21년 정도 되겠네요. 자, 20년 좀 넘으신 거잖아요. 네. 수익률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신문 인터뷰나 이럴 때 또 책 출간할 때 출판사에서 뭐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왔죠. 그쵸,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엄격하게 계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피터 린치가 쓴 월가 영웅들, 전설로 떠난 월가 영웅들, 마젤란 펀드에서 연평균 몇 %를 기록했다. 이런 거는 큰 펀드 회사에서 맞아요. 정확한 펀드 금액이 들어왔고 그게 얼마를 불려줬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당연히 개인 투자가였고 뭐 월급을 넣어서 주식을 했고 그렇죠. 거기서 또 돈을 빼서 뭐 돈도 쓰고 했으니까 넣었다 뺐다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불린 건지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20년에 200배라는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20년에 200배의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1년에 30%씩 수익을 내면 20년에 200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준점을 둘게요. 나는 1년에 뭐 2배 냈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한 번도 실수 없이 1년에 2번 20년을 내면 1억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1억이 100조가 됩니다. 와. 1억으로 20년 동안 매년 2배씩을 내면, 왜냐면 1억을 2배씩 10번을 하면 1000억이 되거든요. 또 거기서 또 10번을 하면 1000억이 100조가 돼요. 이걸 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꿈이 100조 버는 게 꿈이었어요. 100조? 제가 그 당시 매일 자기 전에 매일 머릿속에 암산을 했습니다. 내가 일단은 1억을 만들어야 돼. 1억을 만들어서 2배씩 불릴 수 있는 투자 도구를 내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 뭐 어디 카지노 가서 2배씩 벌면 되나? 막 이런 망상 같은 거를 꿈꾸면서 좀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2배는 말도 안 되고, 왜냐면 저는 100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래도 몇백억 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년에 30% 정도는 제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수익을 냈구나라는 계산을 해서 1년에 30%, 20년 동안 200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30%?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정확하지 없으니까. 않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죠.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늘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증권 회사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고 자기 그럼 주식으로 번 돈은 대략 그냥 수백억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죠? 제가 세무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돈 자랑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 신문 기사님하고 인터뷰할 때 아까 말씀하신 샘표식품 그 당시 지분액이 한 180억, 190억이 됐어요. 그분이 아니 그럼 뭐 5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이렇게 여쭤보길래 내가 나는 세무사 직업 윤리도 있고 내가 누구한테 나 얼마 있다라는 내 재산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그냥 뭐 어차피 지분 공시액이 200억이니까 뭐 그냥 적당히 쓰세요 그랬더니 이제 수백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수백억 자산가인 건 어쨌든 그 지분 공시로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뭐 엄청 마이너스 나진 않았겠죠. 근데 방금 전에 어릴 적에 100조 부자를 꿈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쓰던 모자나 노트 같은데 100조의 꿈이라는 그 네 글자 단어를 많이 써놨었어요. 정말요? 꿈. 네, 실제예요. 그럼 이제 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 새가 되고 싶어? 100조, 다 100조는 새라고 생각하니까 야, 너는 나중에 고상한 100조처럼 고상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는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부자의 꿈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나중 장래 희망 이런 걸 쓰는 가정통신문 같은데 그러면 친구들은 보통 사업가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뭐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다들 썼겠죠. 그쵸. 대부분. 근데 저는 부자라고 썼던 기억이 나요. 부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꿈은 직업으로서 무엇이 되고 싶다가 아니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니까 매일 생각해봤죠. 얼마나 벌면 부자인가.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니까 그래, 100조는 있어야 되나 봐. 그럼 100조를 어떻게 벌지? 근데 2배씩 10번 하면 1000배야. 1억이 1000억이 되네. 근데 또 10번 더 하면 100조가 되네. 그럼 100조는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지금 100조의 꿈이라고 적은 게 정확하게 언제 때죠? 제 기억엔 뭐 중3, 고1 정도 됐었던 것 중3 때 그런 꿈을 꾼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경찰관, 뭐 대통령, 그 다음에 뭐 교수, 기자 이런 걸 꿈꾸지 부자를 꿈꾼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고 두 번째는 100조라고까지 그렇게 적은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은데.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네. 누구는 왜 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네. 누구는 그 옆에 그냥 일반 가정집에 살고 누구는 수영장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고 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수영장, 테니스, 태권도 학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군데 학원도 못 다녔었어요. 아, 집안 형편이 좀 안 좋으셨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가난한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학원비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한번 기억이 나네요. 막 울면서 뭐 태권도 학원 누구 친구들은 어디도 가는데 했는데 제 기억에 저는 한 번도 그런 학원을 다닌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제 제가 돈을 벌게 된 20대 후반 30대부터는 거의 1년에 하나 정도씩 취미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 네. 그래서 뭐 수영도 배웠고, 테니스도 배웠고, 아이스하키, 뭐 웨이크보드, 스노보드 하여간 제가 하고 싶은 취미들을 다 했던 이유는 아마 어렸을 때 친구들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